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좀 늦었지만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경기는 어저께 저도 봤는데, 저도 지난주에 시험도 좀 치고, 노느라고, 어제는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하루 늦게 하러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점점, 시험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는 다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 경기들은 저의 그 어떤 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서 경기는 계속 많이들 챙겨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광주랑 인천전도 되게 재밌게 봐서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볼까 싶긴 한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 쓰고 하는 게 있고 준비하는 게 또 있고 이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중에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한두 개 해볼까 싶긴 한데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조금 늦었지만 현대가 더비 리뷰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만큼은 리뷰 개수가 안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또 때로는 어떤 때 또 늦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경기는 일단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에 있었죠. 안 좋은 흐름에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깨는, 전북을 상대로 또 그걸 깨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좀 선두를 그래도 지키는 어떤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포항이 또 미친 경기를 하면서 대전을 잡아냈기 때문에 좁혀질 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울산이 지금 10점 이상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 전북으로서는 3위를 지키는 것은 문제는 없었는데, 좀 이번 시즌에 울산한테 많이 이제 시즌 초반부터 좋지 않았고 흐름도 좋지 않았고 한 경기 이긴 적은 있지만, 지금 이제 단 페트레스쿠 감독 체제에서 한번 잡으면서 우리 아직 안 죽었어 이 자식들아, 내년에 두고 보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 보는 내내 참, 야, 이거 참 전북도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진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참 전북이 울산을 저는 굉장히 잘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이 두 팀이 만나서 정말 여기 호적수구나, 이 두 팀이 정말 비슷비슷하고 작은 거에서 차이가 갈리는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지만 또 한 번 느끼는 경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리뷰를 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두 팀이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요게 좀 재밌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자, 이번 경기는 다들 경기를 보시다시피 요런 형태로 이제 경기를 준비를 해서 나왔죠. 그래서 울산이 조금 변화를 줬던 경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루빅손 선수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있어야 되는 선수인데 이쪽에 많이 내려와 있으면서 윙백처럼 움직이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 스토퍼라고 하죠. 흔히 이제 3백의 왼쪽 수비수로 이명재 선수가 이동을 하면서 공격할 때는 루빅손이 많이 올라가서 공격을 또 도와주지만, 또 수비할 때는 빨리 내려와서 여기 이명재 선수가 측면 커버가 아니라 중앙 쪽에서 이제 숫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도였을까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보는 게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전술이 상당히 잘 준비해온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맞춤 전술이죠. 사실 맞춤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최근에 전북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역시 한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원 선수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는 저는 우당탕 드리블이 굉장히 강한 선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한교원 선수를 보면 그런 우당탕 드리블, 측면에서 혼자 막 밀고 들어가는 것도 잘 하지만, 최근의 스타일을 보면 본인 등번호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호날두 같은 느낌 많이 못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교원 선수는 측면에서 예전처럼 측면에서 막 드리블을 돌파하고 그쪽에서 뭔가 그런 균열을 내는 유형의 선수,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교원 선수는 이 바깥에 있던 선수가 바깥에 이제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반대쪽에 이제 문선민이라고 하는 드리블러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흔들고, 혹은 송민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볼이 돌고 있을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 뒤로 움직여 들어가면서 이 수비수들, 예를 들면 포백이면 이명재 선수랑 1대1 마크다. 그러면 처음엔 여기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일로 들어가가지고 득점을 마무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죠, 최근에.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교원 선수가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헤딩으로 마무리를 한다거나 발로 마무리한다거나, 또 혼전이 벌어졌을 때
이 뭐 박재용이라던가 구스타보라던가 뭐 하파실바라던가 중앙에서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의 그런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선수를 두고 그 옆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사고를 많이 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어하기에 전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루빅손을 붙이는 게.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뭐 루빅손을 한교원한테 붙였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 숫자를 늘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교원 선수가 그러니까 그냥 뭐 울산이 포백을 보통 서는 팀이니까 포백을 그냥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명재 선수가 수비가 혼자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뭐 문선민 선수가 들어온다 그러고 뭐 크로스 자꾸 오늘 이번에도 많이 붙였잖아요, 전북 쪽에서. 근데 요런 걸 했을 때 이명재 선수가 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교호 선수가 넓게 쓰겠죠. 예. 그러면은 이게 공수 전환이 된다거나 여기서 뭐 단번에 이렇게 흐르는 거를 뭐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이쪽도 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명재 선수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공이 이렇게 도니까, 그죠? 오늘 이번 경기에서 울산도 좌우 전환 빨리 하면서 후반전에는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것처럼 전북도 뭐 백승호라던가 뭐 킥 좋은 나나보아탱도 그 전환 패스가 좋은 선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좌우로 흔들면은 이명재 선수한테 부하가 많이 쏠리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좌우로 자꾸 흔들면서 이쪽으로 쫙 넘어간다거나 막 이런 게 자꾸 되다 보면 이명재 선수랑 여기는 뭐 김기희나 정승현 선수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교원이 여기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나가지 마. 이명재 안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를 누가 커버를 칠 거냐? 루빅손 내린 거죠. 요렇게 이런 이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대처를 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전북이 이제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풀백들이 공격력이 다 갖춘 선수들이잖아요. 이번 경기 뭐 정우재 선수가 나오고 왼쪽에 김진우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들이 아시다시피 이쪽 측면 쪽을 탈 줄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측면을 타게 되면 이게 뭐 포백을 그냥 잡아놓으면 아무리 루빅손이 수비를 많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애초에 위치를 넌 윙백이야 라고 잡아놓는 거에 비해서는 이 아무래도 이쪽에 올라오는 선수 두 선수가 됐을 때 이명재 선수한테 또 이제 많은 부하가 쏠리겠죠. 그러면 이제 정우재가 돌아 나간다,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제 한교원이 일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안 나가고 루빅손이 따라 붙여버리면 여기가 이제 안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뭐 이거를 정확하게 뭐 선발을 예상했다는 건 아닌데 그게 잘 맞아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명재 쪽을 그럼 왜 굳이 이명재 쪽을 그렇게 썼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맞는 말인 게 한교원 선수를 오른쪽에 계속 써왔거든요, 전북이. 근데 이제 문선민 선수 생각해 보시면 문선민 선수는 한교원 선수만큼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올 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드리블러고 측면에서 본인이 흔들 때가 좋은 거지 뭐 헤딩을 아주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드리블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에 들어오는 한교원 선수 역할인데, 요게 사실은 저는 또 전북을 나름대로 울산이 잘 분석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교원 선수 같은 롤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이제 송민규죠. 송민규 선수도 페널티 박스 안쪽 요쪽에서 강한 선수고, 이동주는 또 이제 오히려 문선민하고 이제 교체가 될 만한 선수 아니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전북의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들어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숫자를 늘려놓자라는 생각을 한 게 좀 저는 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판을 잘 짜고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제목에 써놨던 것처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고려를 했을 때 울산은 최근에 안 좋은 흐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용우 선수가 나간 이후로 조금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서 좀 아쉽잖아요. 그런 대형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비적으로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 변화를 줘볼까? 라고 했던 게 되게 주요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 외에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 빌드업 형태도 저는 잘 꾸린 것 같아요.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울산답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실리적으로 잘 꾸렸다고 생각하는 게, 형태를 이제 윙백들을 좀 전진시키는 형태를 꾸려놓고 이 3위 요렇게 다섯 명 형태는 거의 깨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전반에. 그러니까 이동경하고 김민혁 선수를 놓고 이 5명은 여기다 이렇게 꼭 해놔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걸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있는 선수가 선택할 때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주변에 4군데나 줄 수가 있잖아요. 골키퍼까지 하면 5군데.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숫자를 늘려놓는, 후방에 한 명을 늘려서 이명재 선수를 내려서 숫자 형태를 조금 더 많이 쓰는, 이게 바꿔보시면
요렇게 지금 선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이걸 그냥 퍼펙트 밸런스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워버리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아까보다 선택지가 좀 줄어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까 똑같나요? 근데 이게 패스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하려면 앞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좋은 효과는 있는데 전방 압박 들어오는 팀한테 대처하기는 좀 좋지 않은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3-2로 놓으면서 조금 그래도 본인들이 공을 잡았을 때는 한번 더 끌어보고 싶어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울산이.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사실. 전반엔 잘 안 된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잘 됐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리다가 너무 무리하게 돌리다가 이 중앙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지금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억지로 풀어나오려고 굳이 밀어넣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느니 어느 순간에 전북의 압박이 거세진다 싶으면 그냥 롱킥 차는 거죠. 뺏겨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 아웃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수비하면 돼. 우리 수비 경고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었던 장면들이 전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뭐 약간의 운도 따랐죠. 조현우의 선방이 어마무시한 선방이. 그러니까 한교원 선수 헤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반 초반에 한교원 선수 헤딩이 되게 날카로웠는데 조현우 선수가 막았잖아요. 저는 그런 장면을 제어하기 위해 이명지 선수를 그 중앙 쪽으로 옮겨놨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도 이제 김진수 선수가 그 골대를 맞춘 장면도 있었고, 그런 장면들에서 실점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흐름은 전북 쪽으로 넘어갔겠지만 어찌됐든 울산이 전북의 거센 전방 압박에도 불구하고 돌리려고 노력하면서 뭐 전반 중반에는 잠깐 흐름을 찾아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 잡고 있으면 상대도 공격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잘 웅크리고 볼 잡았을 때는 돌리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안 될 때는 롱킥을 적절하게 써가지고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전반을 잘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대놓고 그냥 이렇게 개싸움이라고 해야 될까? 힘싸움을 벌였을 때 제가 보기에 제일 강한 팀은 전북인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강한 게 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울산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싸움 쪽으로 봤을 때는, 힘싸움 쪽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울산이 잘 버티면 전북도 90분 동안 울산을 괴롭힐 수는 없기 때문에, 압박 강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실리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잘 먹히고 있죠 사실은. 종종 보면 울산이 이제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웅크리는 것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승리를 따내고, 이번 시즌 첫 맞대결도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울산한테는 이제 조금 나름의 전북 상대법을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장면들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전반 37분 30초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그 이동경, 박호, 루빅손, 설령우 선수로 나가면서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요? 전반전 내내 약간 직선적인 그냥 단순한 형태의 달려가는 역습이 많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탈압 밖에서 나온 장면이었는데, 이동경 선수가 박호 선수한테 줄 때 보면은 나나보아탱이 잘 묻어서 나왔거든요. 잘 따라 나와요. 이쪽에 뭐 요런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그 정승현 선수가 패스를 줬던가?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동경 선수한테 패스가 들어가는데 여기를 이제 나나보아탱이 여기를 잡으러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박호가 내려오고 이동경 선수가 이걸 원터치로 돌려줘 버려요. 그래서 루빅소는 이 위에 올라가 있었고 이걸 이동하면서 공을 받고, 그래서 이게 반대쪽에서 올라오고 있던 설령우 선수 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선수 아마 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을 거고,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울산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원래의 울산. 그러니까 원래의 울산의 색깔을 아예 잃은 건 아니고, 본인들이 볼을 돌릴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잘하는 걸 펼치면서 만들어 가니까 전북도 이제 그럴 땐 까다롭죠. 얘네 뭐 롱킥만 차고 막 그냥, 그러니까 뭐 무기력하네 이런 게 아니라 얘네 그냥 조금 이렇게 선이 굵은 것 같이 하네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본인들이 잘하는 걸 딱 펼치고 있으니까 전북도 이제 맘 놓고 막 더 누르지는 못하는 거죠. 얘네한테 잘못 주의는 해야 되겠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적어준 게 보니까 그 좌우 전환도 제가 좀 여기다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명재, 설령우, 엄원상, 다시 설령우,
해서 슈팅 나왔던 김정우 선수가 그 선박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 장면이었냐면, 그거는 이쪽에서 볼 돌리다가 이명재 선수가 이쪽에서 볼을 잡아가지고 단번에 바깥쪽에 있는 설령우 선수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딸려 나오니까, 여기서 설령우 선수가 공 잡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엄원상이 움직여서 주고 이동하면서 꺾어주는 거 받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또 울산다운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박용우 선수가 빠진 이후로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가르는 패스들이 많이 안 나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울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쪽에서 툭탁툭탁은 잘하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휘둘러주는 것들이 좀 필요했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쪽에서 툭탁툭탁 하면은 수비수들이 일로 다 가거든요, 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쪽을 딱 넓게 찢어줬을 때 순간적으로 이쪽에서 공을 딱 잡으면 여기를 잡으러 나오다 보면 이제 여기가 그 처음보다는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명재 선수를 이쪽에 내려놓고 보니까 이명재 선수가 왼발 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좀 나왔던 것들이 전북한테 위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루빅손 받고 설령우 57분 40초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63분 50초, 이것도 이제 코너킥 쪽에서 나왔던 역습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엄원상 선수 그 골대 구석 누르는 슈팅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잘 만들어낸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웅크린 것 같았지만 마냥 웅크리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도 승리를 따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득점도 그렇게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울산이 준비한 콘셉트대로 나왔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우재를 루빅손이 잡아먹으면서 그 볼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주민규 선수를 끝끝내 투입을 안 했는데 그 볼을 지켜준 선수가 누구였냐, 이렇게 루빅손이 뺏어낸 거를 그러니까 마틴 아담이 그 정태욱 선수를 등진 상태로 이겨내주면서 이청용 선수한테 연결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뒷공간은 엄원상 선수가 먹으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윙백 기용이 정우재가 뭔가 도와주러 올라오면 루빅손 이거 잘 괴롭혀야 돼 라는 거를 잘 실행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이규성을 투입하려다가 이청용을 투입한 것 자체가 신의 한 수가 됐죠, 결국에는. 저는 그게 잘 맞아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도 따른 거죠. 운도 따랐지만 그 감이라고, 육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장면에서 이제 결국 울산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았던 게 참 잘 적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번 경기에 울산을 잘 뭐 한번 돌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대한테 맞춰 싸우겠다, 우리 거를 잠깐 내려놓고 상대한테 맞춰서 이번 경기를 잡겠다, 라는 전술로 나왔던 게 적절하게 먹혀 들어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울산이 충분히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후반전엔 특히나 본인들 스타일대로 공격들이 좀 나오면서 물론 득점 전까지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고, 후반에도 후반 막판에도 전북이 이제 딱 봐도 페트라스가 올리고 이제 페널티 박스 안쪽에 붙여서 싸움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시간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종훈 선수 넣으면서 딱 숫자 늘려버리고, 그러니까 체력이 제일 남아있을 수 있는 이청용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엄원상 선수를 한번 더 빼면서까지 측면 쪽에 신경을 더 쓰려고 하는 형태들을 보면서 뭐 하여튼 좋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북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 전북은 참 전북 팬들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전북이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조금 꼬른이 따라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 박스 안쪽에 좀 더 좋은 공격수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용 선수가 수비도 잘해주고 잘 버텨주는 건 맞는데, 아직 정승현, 김기희 같은 베테랑 수비수들 사이에서 슈팅을 만들어낼 만한 역량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죠. 조규성 선수도 사실은 모라이스 감독 있을 때는 약간 반쪽 선수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군대 갔다 오고 한 2, 3년 이제 경험치 먹으니까 완전 다른 선수가 됐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구스타보가 좀 폼이 좋거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좋게 봤던 거는 뭐냐면요, 압박이 참 좋더라고요. 이게 전 좀 전북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그 울산의 빌드업이 잘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잘 안 풀려 나왔던 이유는,
울산이 그냥 당황해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북의 압박이 상당히 조직적이구나 라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최전방의 박지웅 선수랑 뭐 백승호 선수가 이제 그 한 칸 높은 위치에서 이제 그 수비할 때는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4-4-2 형태로 수비를 많이 서는데 여기서 압박을 참 좋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던 게 두 번 적어놨어요. 제가 참 잘한다라고 했던 거. 근데 이거 잠깐 돌려보시면 알 것 같은데 32분 30초랑 43분 10초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전방 압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울산 선수들이 절대로 공을 못 차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수비는 여기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상대한테 여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전반 초반에는 여기서부터도 막 압박을 들어가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90분을 다 유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압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도권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볼 돌리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얘네들이 라인을 여기까지 올리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한번 압박을 시도해야 되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해요. 그러다가 여기 돌리는데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여기 이동경 선수가 나나보아탱한테 꽁꽁 묶여 있거나 여기 바코가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를 뭐 이렇게 정우주 선수가 잡는다거나 이렇게 잡아버리면 주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일로 뒤로 나가던가 골키퍼한테, 아니면 보통 이제 이쪽 횡패스를 하겠죠. 근데 여기부터 시작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정거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짱을 봐요. 보면은 수비하기 전에 막 백승우 선수도 계속 뒤를 확인합니다. 내가 내 뒤에 있는 선수를 충분히 수비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이게 뭐 여유 있게 가요. 그러면 거리가 넘으면 압박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러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돌리면서 조금씩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전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다가 수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일로 간다. 그러면 이때는 압박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거리가 한 5m, 5m 정도 가까워졌다 그러면 이제 압박이 걸린다 싶으면 일로 갈 때 압박을 겁니다. 그럼 이 선수가 일로 받아주러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줄 텐데 여기는 못 주게 해버리는 거예요. 일로 여기서 지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예시적인 장면이긴 한데 이쪽은 주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수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로 줘버리는데 이때가 전북의 이 팀플레이가 잘 돼 있는 게 여기서 미련없이 잡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압박을 시도했다. 그럼 나는 여기를 잡으러 간다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딱 잡아버려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것도 제가 전술적으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 나나보아탱 영입을 왜 했을까? 거기 사람이 많잖아요. 류재문도 있고 박진섭도 있고 백승호도 심지어 쓸 수 있는 선수, 거기 그 자리에 허리에 설 수 있고 맹성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나보아탱 올 때는 김건웅도 있었던 자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나보아탱이 저는 전북한테 잘 어울리는 선수고 페트레스쿠 감독 축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박진섭이 지금 페트레스쿠 감독의 황태자잖아요. 근데 그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진짜 중요하더라고. 이 투보란치가 뭐냐면, 여기 볼 빠졌을 때 여기 둘을 공을 못 받게 하거나 여기서 제어를 해가지고 끊어내는 게 이 둘의 정말 이 청소기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였어요. 딱 보니까 어제 그 울산전을 보니까.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나나보아탱이 이동경을 굉장히 잘 제어하고 밀어내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박진섭도 마찬가지고 김민혁 쪽 제어하는 걸. 그러니까 이쪽에 볼을 못 들어가게 바짝바짝 잘 붙어주니까 주기가 힘든 거죠. 줬다가 뺏겨버리면 여기 그냥 역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울산 선수들이 애매하니까 조현우한테 가는데, 어저께 보니까 울산이 그렇게 잔디 관리를 잘했는데도 너무 무더우니까 잔디가 좀 이렇게 패이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있고, 조현우 선수도 여기서 압박 들어오면 이거 이제 사실은 조금 발이 아주 뭐 깔끔하진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미스들이 나오는 거죠. 미스 나오면 뭐예요? 일로 넘어가면 따내는 거죠. 여기서 정태우, 페트라스 키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박진섭하고 나나보아탱도 진공청소기 스타일들이니까 여기 세컨드볼 싸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도권을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계속 찾아오고 여기서 롱볼 유도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아서, 저는 전북이 분명히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 주도하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혀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전북은 어떻게 싸웠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전북은 페트레스쿠 감독의 축구가 요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지금 전북의 색깔을 보여주는 방식대로 잘 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도 그 전방 압박 강도 굉장히 높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브가 좋잖아요. 문선민, 한겨원 빠지니까 이동준, 송민규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백승호 내려버리고 박진섭 빠지고 백승호 내린 다음에 아마노준을 넣을 수 있게, 또 하파실바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숫자들을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선수들을 그 백업에서 넣어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수비 장면에서 김진수 선수가 보여줬던 장면들, 그 위험 장면에서 항상 나타나가지고 슈팅에다가 꼭 몸을 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북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게 이제 페트라식하고 정태욱 선수가 좀 발이 좀 이렇게, 정태욱 선수가 아주 느린 건 아닌데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이렇게 도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뛰어가는 건 느리지 않는데 도는 장면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실점 장면에서 좀 페트라색이 또 특히나 이제 엄원호 선수를 못 쫓아가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홍정호 선수가 있었다면 좀 달랐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장면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지난 경기에서 아쉬움들이 이제 결국에는 돌아오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장면이 좀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전북 선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 장면이었고, 내년이나 뭐 이번 잔여 시즌이 좀 기대가 된다. 전북이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쁜 축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골이 한 번만 더 나왔더라면, 그다음에 그 후반전 막판에는 조금 중거리 슈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백승호 선수가 때렸던 슈팅 장면도 있고, 나나보아탱이 또 때렸던 장면들도 있고, 또 송민규 선수가 때렸던 장면도 있고, 그 여기 59분 30초라고 적어놨는데 송민규 선수가 그 보아탱 선수한테 내줬던 장면, 조현우가 선방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런 장면들에서 좀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여튼 전북은 좀 전북다운 경기를 또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잘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들을 보면 참 팽팽하구나, 참 팽팽하고 좀 보는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그냥 제3자들께서 보시기에는 뭐야 지루해, 얘네 왜 이렇게 좀 막 난타전이 안 나오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기들을 제가 항상 리뷰 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포항 스틸러스 때 대전 하나 시티즌처럼 그냥 난타전이 벌어지는 경기들도 재밌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런 경기들을 보실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골을 넣을까? 이게 균형이 어디서 무너질까라는 거를 미묘한 그 장면들을 보시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들 보면 막 몸에 힘이 들어가요. 저거 그냥 쫓아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는 보는 장면, 그런 경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컵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포르투갈하고 했던 경기, 포르투갈전 같이 경기를 봐야 되는 거죠. 마음을 졸이고 하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경기가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평가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재밌게 했던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항이나 대전 경기들처럼 골이 많이 나니까 재밌다, 진짜 너무 막 극적인 골이 나고 이런 경기들도 있지만, 어떤 경기들이 이렇게 비슷한 팀들끼리 만나서 힘싸움을 벌일 때는 이거 쓰는데도 안 넘어가네, 저걸 막네, 저걸 또 저렇게 잘 만드네, 근데 저걸 또 쫓아온다고, 이렇게 봐주실 경기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경기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고, 이번 시즌에는 대체로 봤을 때 계속 수준 높은 경기들이 그래도 현대가 더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네, 어찌됐든 승리한 울산 팬들한테는 또 이제 항상 그렇듯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패배한 전북 팬들께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고생한 선수들한테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다라면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네, 재밌게 봤고요. 네, 다음 라운드도 또 재밌어질 것 같아요. 두 팀 다. 네,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가보도록 하겠고요. 뭐 시간 되면은 다른 경기도 한번 리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28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